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우파 민병대 단체 오스키퍼스의 창립자인 스튜어트 로즈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동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어제 징역 18년 및 3년의 보호 관찰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58세의 로즈는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스튜어트 로즈에게 적용된 선동 음모 혐의, 영어로는 Seditious Conspiracy라는 혐의는 폭동과 관련해 미국 남북 전쟁 시대 당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 같은 희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존 포스트와 그의 시그니처로 불리는 안대를 착용한 로즈는 징역 18년이라는 거의 살인자급 처벌을 받기 전 나는 정치범으로 미국 정부의 가혹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내가 오스키퍼스를 창립한 첫날부터 예감하고 있었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로즈는 자신을 저명한 소련 반체제 인사 알렉산드르 솔제니친과 비교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언급하며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든 내 목표는 미국의 솔제니친이 되어 이 정권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아민 메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묘사한 로즈를 강력히 비난해 비축을 사고 있는데요. 그는 누가 더 나은 지도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 집단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혁명을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단체를 그렇게 다 깜깜한 방에 보내버리면 저 생명 소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깽단이나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은 왜 아직도 저렇게 활개치고 있는 걸까요? 이건 판사가 뻔뻔한 건지 이 사회 엘리트 계급이 집단적으로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내가 하는 말과 믿음은 모두 옳다. 이건가요? 그러면서 메타 판사는 당신은 정치범이 아닙니다. 로즈 씨.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행위가 징역 18년짜리라면 헌터 바이든이나 기타 등등 민주당 쥐아리들이야말로 모조리 무기징역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스튜어트 로즈에 대한 공판장은 의회 난입사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쇼장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악마 같은 시위대들 짓거리에 악몽에 시달린다, 아직도 불면증에 트라우마라고 징징거리는 거 보면 의회 경찰들은 도대체 뭘 보고 뽑고 모집했던 건지, 경찰들은 다 저리 마음 약하고 낙엽 떨어지면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소녀 감성만 모아놓은 건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로즈를 음모의 조율자이자 계획의 설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로즈가 여러 주에 있는 오스키퍼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에 모이도록 조율했다는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날 그는 자신의 군대가 내부로 습격하는 동안 전장을 내려다보는 장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즈 변호사는 로즈의 군 복무와 예일 로스쿨 교육을 이유로 복역 기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법정 서류에서 오스키퍼스가 처음부터 자선 활동에 전념해왔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해와 오해를 또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즈 변호사인 필립 린던은 로즈가 워싱턴 DC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1월 6일 사건은 그대로 일어났을 것이라면서 각종 시민단체, 트럼프 우파 미디어, 정치인 등 몇 달 동안 그 이야기를 퍼뜨린 모든 사람들도 징역형에 처할 것이냐라고 검찰 측의 언어 도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로즈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 일부 과격 회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벗어나 행동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즈는 의회 난입은 절대로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냥 높은 형량 때리기에 골몰한 재판 당국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1월 6일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판사는 로즈가 저지른 행위를 테러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동의했고요. 이에 따라 연방 지침에 따라 권장 형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결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프라우드 보이즈 리더 엔리케 타리오를 포함한 다른 극우주의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는 이달 초 로즈에게 25년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우리의 민주적 정부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그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서린 라코치 연방검사부는 지난주 발언에서
로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땡땡에 대한 거짓 주장을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집요하게 심어 놓았으며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과 방위군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반란법을 발동하도록 옹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강력한 형량 선고를 통해 미국 국민은 누구도 자신의 버전의 법을 강제로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지지자들을 악마화하는데요. 이런 게 이 검사의 생각이라면 지난 60여 년 전 흑인들의 민권운동 당시 흑인들의 민권 주장하고 강력한 행동 요구했던 말콤 엑스나 그를 위시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생명 소중한 위인들은 그 당시에 다 사형시키고 종신형 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의사당 사태 관련으로 피고인 중 500명 이상이 선고를 받았고 절반 이상이 징역형 그리고 나머지는 보호관찰이나 가택 구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 중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책상 위를 떡하니 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던 리차드 바넷이란 사람은 징역 4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요. 어쨌든 이번 선고 결과로 국민들은 자신들이 믿는 헌법의 뜻과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설파할 수 없으므로 징역 18년 때려도 오케이라는 이 검사의 생각, 그야말로 독재 정부에서나 가능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국이 독재 정권 하에 있는 것인가요? 제가 착각했는데 민주당 독재 정권 맞긴 맞네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이. 금요일 이슈 24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